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예정지의 선정 및 관리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병충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여러분한테 하고자 하는 하고 싶은 얘기가 두 가지 중점적인 얘기인데 병충해를 먼저 얘기할 수는 없고 예정지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병충해에 대한 것을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면은 그것이 순서에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금년에 농사를 나도 이제 35년 이상을 농사를 했지만은 이런 해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인삼은 습이 있어야만이 큰다. 그런 것을 항상 경력자 여러분이 머리에 생각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온 걸로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게 사람은 이 모든 일을 할 때 농사뿐이 아니라 다른 일도 유사시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점을 조금 망각을 해가지고 금년에 이렇게 날씨가 불순할 때 비가 올 줄 알아서 잘 대처를 했으면은 어려움이 없을 텐데 항상 습이 있어야만 인삼이 큰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금년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측면에다 그 중점을 두고 좋다 나쁘다 이거보다는 우리 인삼은 6년 동안을 본토에서 지금 이제 옛날에는 4년근도 수확을 했지만 지금은 5년근, 6년근을 거의 수확을 하기 때문에 본토에 6년근을 본토에서 키워가지고 수확을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예정지는 이제 별개예요. 6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 그것은 아무도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예정지를 우리가 선정을 할 때도 그걸 대비를 해야 돼요. 앞으로 비가 왔을 때는 이 예정지가 과연 내가 선정한 예정지가 타당한가. 그래서 지금 인건비도 비싸고 모든 농자재가 인건비에 비해서는 농자재가 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인플레이가 상승됨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경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필연코 평당 6년근을 생산하는 데는 10만 원의 경비가 들어가야만이 비로소 3이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봐요. 그거 크게 빗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단순하게 30을 데 없으니까 그냥 어지간한 데 가서 심자 이런 생각은 앞으로 절대 하지 마시고 심사숙고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심사숙고를 해도 내가 무엇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지금까지 농사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그러나 생각은 조금 많이 했지 않냐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 토대로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처음부터 조금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아주 버릴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정지를 선정을 할 때는 제일 처음에 배수가 상대해요. 배수. 여기에 가장 중점을 둬야 돼요. 배수. 두 번째로 통풍. 이 두 가지를 절대 무시하고 예정지를 얻으면 실패가 될 수도 있어요. 병충해도 금년에 다 느끼셨을 거예요. 배수가 잘 되고 하는 밭과 인삼 포지와 배수 불량지의 포지는 같은 양을 주어도 강제력이 훨씬 떨어졌을 거예요. 배수 불량지가. 그러니까 우리 인삼병은 모든 것이 물로 거의 전염이 돼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병충해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할 때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요 두 가지를 꼭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가보시라고. 그리고 이제 동서남북이 있어요. 여기가 북이고 남이고 서동인가요? 반대로 했어. 반대로 했어요? 이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게 이 두둑이 형성이 돼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형성이 되는 경우, 이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이 두둑이 형성이 되는 지역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북쪽으로 이렇게 되면 방향이 말하자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 요 방향으로 압이 이렇게 가지 않냐. 이게 전주가 앞쪽으로 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둑과 두둑의 편차가 생겨. 북향으로 있는 밭은 두둑과 두둑의 편차.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냐? 부두 쪽에 납수물이 떨어지는 쪽은 낮고 전주 쪽으로 납수물이 떨어지지 않는 쪽은 상당히 높아요. 그래야 두둑 형성이 돼요. 그리고 물이 흘러내릴 때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전주 쪽은 항상 가물고 후주 쪽은 과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학술적인 면을 떠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농사지은 경험 바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북향으로 있어야만이 서늘하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북향으로 있어야만. 그런데 물론 서늘하고 다 좋은데 이런 그 두둑과 두둑의 편차가 나가지고 물이 빠져나가는 문제가 생겨요. 그럼 뒤에는 이 작토가 높이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아주 낮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앞에는 두둑이 높아. 그래서 동서양으로 두둑이 가는 거. 그러니까 서양밭이지 동양밭이나 이런 밭이 북향이나 남양밭보다는 농사를 짓고 결국은 수년간 이 결과를 볼 때 이쪽이 훨씬 통풍이나 이런 것은 떨어질지언정 경작하는 것과 수확했을 때 이게 우월하다 하는 것을 나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정일을 얻을 때 그 참고를 하시고 이게 이제 두 번째 뭐냐면은 우리가 숙전을 얘기해요. 숙전. 밭이 좋고 무엇이 잘 됐다. 여기에다 기준을 두는데 통계적으로 지금까지 나는 농사를 지어본 걸로 그 통계를 낼 때 그거가 있냐면 오히려 그런 밭에서는 거의 성적이 그렇게 기대치 이하로 떨어지고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냥 내박친 밭 이런 밭들은 거의가 성공을 다 했어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우리가 타작물 1년생 작물을 농사를 지을 때 가축 분뇨 요즘 나오는 것은 거의 다 대부분이 가축 분뇨예요. 지금 이제 정부 시책에서 발효를 해가지고 발효한 퇴비를 살포를 해라고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좀 달라졌지. 그전에는 축사에서 바로 받아가 그냥 뿌렸다고. 뿌리니까 전작의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런 가축 분뇨나 화비를 했기 때문에 1년생 작물에서는 농사가 잘 되니까 그 밭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그 미생물을 죽이고 토양을 나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유해물질이 많은 그 가축 분뇨를 직접 뿌리는 것보다 요즘같이 좀 발효를 하면 좀 덜 할 텐데 옛날에 그렇지 않지 않나요? 그러게 그걸 많이 뿌린 밭에는
우리가 인삼농사 짓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 내가 이거 잘하고 싶어도 내 의도와는 달리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거름을 얼마를 넣을까? 이 거름 넣는데 50평이 한 차네, 뭐 8평이 한 차네, 이런 규정을 가지고 거름을 넣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땅을 가서 본 것도 아니고 어떤 그 판단으로 그걸 넣냐 이 말이고, 절대 이건 아닌 거야. 이렇게 넣으면은 거름이 보통 50평에 한 차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150평에 한 차도 안 넣어요. 보통 100평에 한 차씩 넣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두을 수도 없어, 거름을. 과비가 든 것을 그러면 전작물이라도 자꾸 심어가지고 이걸 질소 성분이나 아니면 그 물리적인 계산을 하면서 인삼을 실제로 했으면 괜찮을 텐데, 이것이 아니고 그냥 1년 묵여가지고 급하다고 심는다고, 빨리 심으면 돈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빨리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을 늦게 심더라도 수확을 1년을 늦추더라도 제대로 예정기를 관리를 해서 심으면 5년 전에 캘 거 4년 전에 캐면 수확이 오히려 그게 훨씬 나아요. 공연히 급하게 마음을 먹지 말고, 거름은 그러면 여기 이제 들은 분들도 있어요. 먼저 다 들으신 분들도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판단으로 내야 되냐. 이게 50평에 한 차, 100평에 한 차 이런 식은 아니고, 일단 예정기를 얻었을 때 전작물을 호미를 심든 수당그라스를 심든 무엇을 심든 심을 거 아닙니까? 심을 때 이것이 거름기가 부족해서 안 되는 상황은 면하게, 그것만 어느 정도 잘할 수만 있게 거름을 넣으세요. 그래가지고 상황을 보라고 보면은, 자, 검든가 노랗든가 적당하든가 이렇게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랗다고 할 때는 차후에 거름을 또 넣더라도 일단 처음에 약간 모자라다 하게 거름을 개분이나 이런 것을 안 넣고는 안 되니까 넣으라고. 요즘은 이제 말하자면 발효시킨 걸로 다 나오지만, 그렇게 해서 넣고 작물을 봐가면서 거름을 맞추는데, 그것은 뭐냐, 작물의 생육 상황에 따라서 생육이 잘 안 돼 있으면 거름을 추가로 넣고, 잘 돼 있으면 이제 넣지 말아야지. 그런데 거름을 적게 넣었을 때는 우월하게 막 이렇게 쓰러지게 잘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경험으로 보니까 이게 가축분뇨 많이 넣고 거름을 많이 이렇게 넣어서 삶을 생육 과정에서 자라는 걸 보니까 이 우죽은 좋아. 죽대도 좋고 잎도 좋고 좋은데, 시간이 가면서 뭐냐, 뿌리가 이 장미가 토양에 적응을 못하고 잘리면서 초기에는 그게 그래도 커요. 커가지고 뿌리가 어떻게 되냐, 나중에 3년 이상 되면 코르크화가 돼요. 껍데기가 황이 빨갛게 끼고, 이게 껍질이 벗어지면서 이제 일종은 또 가문 토박한 데서 은피처럼 껍질이 벗어지면서 손만 대도 뚝뚝 부러져. 이게 그렇게 하고 더 이제 가면은 이 목질화가 되어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게 4년 5년 되어가지고 3월 해보면 처절할 정도로 그냥 뻘겋고 억다리 마냥 그냥 큰 뿌리만 그냥 엉덩그리하니 이래가지고 이것이 무슨 상품가치도 없고, 더군다나 그 수량 나올 택이 없죠. 그러니까 절대 이 거름을 넣을 때 함부로 갖다 많이 넣어가지고 그걸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하면 예정기를 2년 3년 더 묵여야 돼요. 자꾸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비로소 3이라는 게 인삼 우리가 경작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이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관리하는 도중에 뭐냐, 우리가 토양에 미생물 절대 이거
요 자체가 토양의 양이온 치환 능력, 토양의 힘도 전부 여기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토양의 미생물 함량이 말수가 가장 많게 조건이 단단히 최대한으로 나의 능력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가? 요거 지금 자꾸 밭에다 갖다 미생물 뿌리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저기 지금 요새 못 사는 나라 물 부정물 먹으니까 병 생기잖아요. 그런 식이나 똑같아요. 아무리 미생물 아니라 별것을 갖다 넣어도 조건이 나쁜 데다 넣어봐야 효력을 못 봐. 지금 저개발 국가에 가서 그 오염된 물을 먹을 때 그 사람들한테 약 아무리 줘봐. 병 낫는 거. 따라서 또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토양이 힘이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겠다. 첫째.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이 섬유질이 많이 들어가서 완효성, 이 거름이 이제 뭐냐면 축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섬유질을 넣어가지고 토양을 잘 기경을 해가지고 미생물이 함량이 마리수가 많게 해서 만드는 토양과 차이가 뭐냐면은 그만큼 작물에 미치는 것이 뿌리가 가서 적응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백날 가서 잘못해가지고 삼심어서 어디 영양제네 뭐네 어디 누가 보면 어디 삶에 좋다는 거 뿌리면 좋은데 뭐네 아무리 뿌려봐야 되는 거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거름이 없어서 못 한다고 이제 이런 것을 항상 사고가 있는데 작물을 2년을 기경을 했을 때 우리가 일찍 예정지를 구입을 하면은 4번을 심을 수가 있어요. 2년 예정지 기경을 한다고 할 때. 그래야 3번을 심어. 3번인데, 그래야 이제 관심 없이 하면 2번으로 끝나는데, 이거 한 번 심는 데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섬유질이나 이런 것이 토양에 흡착이 되어가지고 투수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 산소, 공기 이런 것을 통기성을 좋게 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완효성 이 양분으로 해가지고 6년까지 꾸준하게 공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토양을 그렇게 잘 만들어 놓으면 뭐냐, 공기 중에 질소가 다 함유해서 우리 비료 공장에서 뽑아가지고 지금 비료 만들잖아요. 이게 비와 함께 내려오면서 이 토양들이 좋은 토양은 전부 그것도 일부 저축을 해서 갖다가 그 작물이 필요할 때 공급을 시켜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토양이 좋은 토양을 만드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드냐면 예정기 2년 기경을 해서 천년도에 얻었을 때 12월 달에까지 호미를 심으면 12월 호미를 심을 수 있어.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한 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음 년도 6, 7월 달에 이 호미를 수확을 하게 된다고. 수확이 안 되면 그냥 콤바인 그걸로 알갱이고 뭐고 그냥 저가면 천년도에는 그냥 품어버려도 돼요. 그리고 그래도 곡물이니까 그걸 수확을 하면 임대료도 다 나올 수 있어. 6월 달에 호미를 2번째 수확을 해서 이때 이제 수단으로서 쓰면 그럼 2번 아니요? 3번 다시 요 형식으로 해서 11월에 호미를 또 심으라고. 호미를 다시 그 이름이 10년이에요. 10년에 이게 집파면 집파
세근이면 세근 심는 해라고. 심는 해. 그러니까 이것을 11월 달에 심은 호미를 5월 정도에 노타리를 딱 치면 노타리가 다 호밀이 부서져. 그게 호밀이 다 부서져요. 그럼 열매 맺기 전에네. 그렇죠. 이제 꽃이 펴가지고 꽃이 떨어질란 말을 할 때 노타리를 치면 다 부서져. 그러면 그것이 5월 20일에서 5월 말일 정도 돼요. 이걸 바로 노타리를 쳐가지고 그냥 한 4, 5일 정도는 말려야지. 그냥 젖은 것을 가서 노타리 쳐서 저거 하게 되면 내가 그 얘기를 빼놨네. 수당글라스든 호밀이든 그냥 새파란 것을 노타리 쳐서 갈아버리면 땅속에 들어가면 물이야 물. 그러니까 한 요즘 날씨가 좋을 때는 3, 4일, 날씨가 나쁠 때는 한 5, 6일 이 정도를 말리면 섬유질이 조성이 된다고. 섬유질이. 그래서 토양에서 들어가가지고 발효를 하면 여기에서 이제 미생물이 와서 토착 미생물이 발생을 하고 자랄 수, 거기서 흡착이 되어가지고 발생 밀도가 높게 형성이 되는 터전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심었죠. 4번째 가서 5월 달에 호미를 노타리를 치고 바로 수담을 가서 심으라고. 바로 심으면 이것이 8월 달 5월 달에 심어서 8월이 가면은 어느 정도냐면 보통 조건이 좋으면은 한 2m까지 크고 조건이 나쁘면 1m 50,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더 크고 적고 하는 것은 크게 비중을 두지 말고 그 뿌리가 이 호밀이고 수당그라스고 이런 것들을 심었을 때 뿌리가 작물이 뻗어나갈 때 제일 끝에는 골무가 생겨요. 골무 형성이 되는 거야. 그건 뿌리가 뻗어 나가면서 물을 먼저 품고 이 앞으로 뻗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밀하게 보면 여기에서 트럭터로 갈고 노타리 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쪽으로 물리적인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트럭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꾸 가서 건들고 20번 이상 가려야 되네, 열몇 번 가려야 되네, 이런 관념 싹 버려버리고 가를 때는 가려야지. 가는데 작물을 먼저 심어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뿌리가 자꾸 토양에서 활성화를 하면서 물리적인 개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트럭터를 가지고 기경을 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 이 말이에요. 이 농사를 지어가서 결과를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노타리를 하고 기경을 하고 쟁기질을 하고 할 때 어떤 현상이 나냐, 꼭 수분이 탁 맞을 때 이때만 할 수가 없어요. 말릴 때도 해야 되고 때로는 진 것도 가서 건드리기도 해요. 다시 또 똑같이 안 해요. 어디는 수분이 맞고 어디는 질고 그러는데 인삼농사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가리할 때 진가리 하는 것이 아주 이게 참 최상의 잘못이에요. 진가리 이거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인삼을 이제 착판을 하고 퉁을 치잖아요. 급하다고 수분이 맞지 않는 것을 갈아가지고 진가리를 해서 착판을 하게 되면 끝이요, 끝.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정해나 안 되면 다음 연도로 미뤄요. 미루고 우리가 보통 10월에 착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대충 보면 늦으면 11월에 하죠. 하는데 이 개념도 버려요. 이 개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9월이 됐든 9월 25일만 넘어가면 착판을 할 수 있으면 다 해야 돼. 그럼 풀이 많이 나. 그게 나는데 착판할 때 뭐냐면 진가리가 안 돼야 된다 이거예요. 진가리가 진놈을 진 이겨가지고 극하다고 해서는 아니
아무리 도사 아니라 할아버지 도사라도 거기 와서 관리 되더라고요. 농사가 안 돼. 그러니까 첫째는 이 물때가 딱 맞춰서 착판하기 직전에는 조금 일르더라도 이때가 맞구나 하면 미리 착판을 해서 전부 예정지를 만들어서 주둑을 짓고 질다 싶으면 미뤄요. 다음 날짜가 또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노타리 쳐보니까 이렇게 안 부서진다고 또 다니고 다 자꾸 이런 붙이려고 다니면 이게 면이면은 노타리가 시가 깊이 들어가봐야 15cm요. 15cm 딱 들어가면 이 밑에는 어떤 현상이 드냐. 노타리 형식이 돌아가면서 때리는 형식이야. 돌아가면서 때린다고, 바탕에 가서는. 질주근 놈을 딱 때리게 되면 이 밑에는 자꾸 딱딱하게 마당처럼 돼요. 자꾸 다니니까. 바퀴가 누르고 노타리가 누르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착판을 해봐야 이게 지금 조둑 형상이 30cm로 요것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할 때 이 밑에는 전부 딱딱한데 이게 지금 인삼이 나중에 채굴을 하고 보니까 빗자루 거꾸로 세워놓는 거야. 다 다른 빗자루 거꾸로 세워놓는 거야. 뿌리가 종리가 발달하고 쭉쭉 뻗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늘씬늘씬한 게 아니고 모골털이 같이 짤막해 가지고 수학용 놓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진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불합리하면 될 수 있으면은 다음 날로 미뤄서 좋은 날이 또 한번 기대를 하고 9월 25일이 넘어가가지고 이때가 내가 욕심부리지 않고 맞다 하면은 또 착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가 2년, 지금은 1년 예정지 관리해가지고 심으시는 분 없죠? 다 2년 하죠? 거의. 네. 그런데 2년 동안에 가는 것이 1년에 지가 홍일 심는다고 수다그라서 심는다고 갈고 노타리 치는 것도 아무리 못해도 대여섯 번은 응?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10번은 하는 거야. 아무리 못해도. 그럼 2년 동안에 말하자면 20번 아니면 1년에 10번이면 20번 충분한 거야. 충분히. 뭐 많이 갈아가지고 무슨 토양 소독이네 뭐네. 그런 것은 일종의 뭐랄까 시험 데이터에서 나온 것이고 조건이 안 맞는 토양 소독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 안 맞는 것은. 왜 조건이 안 맞는 것을 자꾸 갈고 내가 기계에 있다고 자꾸 갈고 틈 있다고 갈고 하는 것은 절대 삼가하셔야 돼요. 삼가하시고 이 시기만 맞으면은 9월 25일 그 이전에는 너무 이게 빨리잖아요. 아무래도 요즘인데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통치해야 돼요. 맞으면. 지금 10월 6일날 비가 있더라고요. 일기예보에. 그러니까 10월 6일날이면 오늘부터 해서 벌써 오늘 23일이니까 약 12, 3일 시간이 있어. 근데 지금 예정지 좀 갈 수 있는 양반은 높이 이 배수 잡은 건 갈 수 있죠? 지금 못 갈래? 갈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일주일만 있으면 조건이 나쁘도 어디 가면 다 손대요. 그래서 착판하는데 한 5일 잡으면 아마 추석 쇠고 한 4, 5일까지는 이 착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첫째 이 염두에 둬야 돼요. 이게 아무리 걸음하고 뭐 뿌리고 좋은 건 뭐 이것저것 금산 같은 데 가면 또 농약방에서 이거 좋다고 하고 저거 좋다고 하면 거기 귀가 쏠고 돼가지고 갖다가 뿌리는데 이것이 좋은 쪽에 영향을 미칠지 나쁜 쪽에 영향을 미칠지는 그건 누가 여러분이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함부로 뿌리지 말고 토양검정을 예정지를 얻을 때 또는 얻기 전에 관심이 있으면 토양검정을 싹 하셔서
제일 처음에 맞출 것이 뭐냐? 산도. 말하자면 이것이 pH 6.0 그래서 6.5 요렇게는 맞춰내야 돼요. 5.5도 허용치인데 농사를 지면서 보니까 6에서 6.5가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5.5는 약간 산성이고 이게 산성으로 되면 이 모든 이 양분의 이 흡착 전달 이런 것들이 적정 수치에 비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 맞추고 그 다음에 염류농도 이것은 인삼에는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뭐 누가 뭐래도 염류농도가 많아가지고는 이건 안 되니까 예정지를 얻기 전에도 관심이 있으면 그 땅을 검사를 해가지고 염류농도가 너무 높다고 하면 배제를 시키고 그 땅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너무 높은 것은 얻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염류농도는 말하자면 1.0 정도가 돼야 그것이 좀 0.5 정도가 이제 적정치인데 개선을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지 무턱대고 가서 그 높은 건 내가 저거 한다고 잘 안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염류농도를 염류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인산이 적정치로는 200ppm 그 정도를 적정치로 보는데 심어 보니까 1200ppm이라도 나 농사를 지어봤어요. 짓고 500ppm, 500, 600ppm도 농사를 짓는데 요즘 다시 200ppm 이게 되는 다시 흔치는 안 해요. 개가 있는데. 네, 흔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500ppm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빠져나가지도 잘 안 해요. 그런데 뭘로 커버를 하냐? 통기성도 좋게, 진갈이 안 하고, 두둑도 높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런 부분은 거의 염려를 안 해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염려농도가 인산농도가 높은 데다 대고 약간 진갈이 해놓고 두둑도 낮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현저하게 그건 뭐 농사 안 돼요. 요것이 뭐냐? 모든 영양 성분을 흡착하는데 기량작용을 해버려요. 인산이 빨아들이는데 방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쁜 거예요. 그리고 이 가리 같은 거 요즘 황산가리 혹시 넣는 양말 있어요? 황산가리 예정지 저거 할 때 가리 좋다고 하니까 구전 애들은 많이 넣더만 황산가리 그게 그 밭에다가 황산가리 논에다가 염화가리 해가지고 부분에서 밭에다 황산가리를 많이 넣었는데 이것들이 뭐냐면 산들이 자꾸 타고 질소의 흡수를 제지를 하는 거예요. 가리가 인삼은 작판을 할 때 조둑을 정리를 해놓으면 이것이 서양에 이동이 없어. 다른 것들은 3개월 있다 다른 작물 치면 갈아버리잖아. 인삼 한번 두둑지 않으면 탈 때까지 그냥 있어. 양분에 이동이 없어요. 이동이 없어.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이제 영원히 내가 어렵게 농사를 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화양검정을 약 한 3번 정도는 해야 돼. 하고 또 하고 해서 마지막 맞아 조금 늦었네. 한 7월이나 8월달쯤 요때 마지막으로 토양검정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과도한 성분은 어쩔 수가 없어. 이제 이미 때가 늦었어. 관리를 하는 동안에 이 거름 같은 것도 미발효된 거 그냥 이 소똥 같은 거 묵당 넣는 양말 있잖아요. 이런 걸 할 때 아니 할 짓은 안 하고 거름도 조금 넣고 해서 관리를 한 밭 외에는 말하자면 이제 뭐 고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 산도가 낮을 때는 보충을 조금 해주고 보충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어. 뭐 요새 유황을 갖다 뿌려보고 뭐라고 뭐 응? 산도가 뭐 유황 뿌리고 뭐하고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해본 걸로 봐서는 나도 그런 짓도 왜 안 했어요. 별짓 다 하지. 해보니까 그거 효력 없어. 내가 본 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토양검정을 마지막에 한 7월이나 8월 달에 해서 모자라는 성분만 보충을 해. 마그네슘 같은 것도 좀 모자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넣고. 마그네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게 완효성과 속효성이 있어. 부용성, 수용성.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마그네슘이. 옛날에는 소금같이 생긴 걸 막 갖다 뿌렸어. 부용성으로. 아니, 수용성으로. 뿌렸는데 이게 속효성이요. 말하자면 1년, 2년도 못 가. 그냥 바로 가서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용성이 보통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보통 20% 조금 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걸 신경을 쓰시라고. 그 성분표를 봐요. 그래서 부용성과 수용성이 혼용된 것을 써야 돼요. 쓰는데 될 수 있으면 부용성은 20% 이상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써야만이 후기에 마그네슘 부족한 것이 조금 커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마그네슘 같은 거, 주산 같은 것은 그 작물에 영향은 없어요. 뭐냐면은 내가 작물이 흡수할 만큼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전부 흘러내리거나 염류화로 변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되니까 작물의 문제는 없어요. 없고, 또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얘기할 때 입이 노리다고 해서 고토 같은 거, 뭐 마그네슘 같은 거 뿌리잖아요. 그런 제제 뿌리죠. 뿌리는데 혹이라도 아침에 너무 일찍 해도 안 떴는데 가서 섞어서 뿌리는 거 효력이 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흐린 날씨 뿌리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고 효력이 없어. 떨어져. 마그네슘은 작물이 순간적으로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몽이 딱 벌어졌을 때 그때 뿌려야만이 효력을 보는 거예요. 날씨 흐린 날 갖다 뿌리고 해놓고 그거 뿌렸으니까 효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효력은 미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예정지에서 이 얘기하는 정안에서 참고적으로 삼으시고, 이게 뭐냐면 지금 미생물 같은 것들을 저가려고 생집 같은 거 지금 넣지 않아요? 생집들을 넣으시죠? 생집. 그 생집을 넣으라고 하니까 몇몇 양반이 이런 경우가 있어. 혹시라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이제 높았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많이 넣으면 좋은 줄 알고 그냥 몽땅 넣어가지고 사각지푸라기 갖다 틈이 없을 정도로 갖다 넣은 사람도 있어. 사각집이 틈이 없으면 이게 지금 생집이 약 30cm가 그냥 몽땅 들어요. 땅 위에 그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거예요. 노타리가 몇 번을 가도 흙이 안 올라오고 그것만 부쩍부쩍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넣는데, 그렇게 많이 넣을 것도 없더라고요. 모든 것은 적당한 것이 좋아요. 적당한 것이. 그냥 몽땅 넣게 되면 이게 이제 한 5, 6년, 7, 8년 예정이 기경을 한다고 하면 그게 효과적이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인삼이 돈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오래까지 뭐 예정이 관리할 수는 없고, 길어야 아까 자판도 못하고 내가 또 노동력이 없어서 이런 것 때문에 1년 더 미뤄서 3년, 그래 않고는 2년이요. 1년은 지금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1년 기경해가지고 30년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2년을 기경하시는데, 생집 같은 것도 이제 월형 농을로 해서 3,000평당 약 60개를 넣으니까 그냥 적당하더라고요. 일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고, 3,000평당 조금 많이 넣으면 80개까지 원형 그렇게 넣어가지고 그거 넣고 막 그냥 이걸 가르면 뭉치고
노타리 치면 노타리가 안 쳐지고 그 넣어가지고 그냥 애를 달는데 이게 이제 뭔 수냐면은 외발쟁기로 트랙터 성에가 걸리니까 외발쟁기로 간다고 큰 트랙터에다가 저 도시 2개짜리나 하나짜리 이런 거 걸어가지고 달박달박 엎어놓으니까 이 트랙터가 이제 평칠나는 애로가 있고 이게 또 이제 혹여나 당연히 깊어지지 그 자리가 깊은 데로 그러면 쑥 들어가가지고 땅이 묻혀버리니까 이게 미생물이 발생을 해야 하는데 우리의 토양에는 말하자면 이 호기성 미생물이 대부분을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땅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공기가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발효가 안 되고 포폐를 해버려 썩어버려요. 썩는데 이게 또 쟁기로 갈았다고 해서 빠져나오지를 않아요. 남아있어 그게. 남아있으면 무슨 결론이 나오냐 1년근 때는 괜찮아. 2년근까지도 괜찮더라고. 3년근 때부터 밑에서 가스가 발생해가지고 산이 이상하게 누릇누릇하니 고장이 돼서 뿌리를 뽑아보면 뿌리가 녹는 것도 있고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언제고 너무 그렇게 가서 그냥 깊이 땅을 갈지 말고 기경을 할 때는 10번을 한다고 하면 첫 번에는 얇게 그 다음에 좀 두껍게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발효하면서 전 토양에 섞이도록 이렇게 해서 해놔야지 대뜸 그냥 그거 어떻게 처리를 못하니까 그냥 깊이 갈아가지고 땅속으로 쑥 들어가니까 이런 게 가스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가스가 분출이 되어가지고 빼지도 못하고 작물에 영향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기경을 할 때 이 트랙터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걸 참고상을 잘 하실 것이고 남한테 한다고 하더라도 좀 부탁을 해서 필요한 양만큼만 저거하고 이제 깊이 가는 것은 최종적으로 착판 전에 제일 깊이 갈아야 돼요. 왜냐하면 갈므로써 밑에가 있는 그 퇴비 같은 거 뭉친 거 이런 것들이 위로 올라와서 분산이 돼야 돼요. 분산이. 그게 그렇게 해야만이 인삼이 생육하는데 문제점이 없이 잘 될 것이고 이런 토대로 해서 2년, 3년, 4년 관리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은 약 3번 해도 나는 2번만 해도 판개가 잘 돼. 왜? 이게 뿌리가 저때 건강해야만이 이 지상도도 판개가 되는 것이지 뿌리가 불량한 것을 백날 위해서 약 줘봤자 약으로 어떻게 고칩니까? 그리고 약으로 고쳐서 1년 병 났어. 병 나면 고치면 2년 그 다음에 괜찮다는 보장도 없고 캘 때까지 그것이 보장되라는 것은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그 예정기를 기경을 할 때 아무리 섬유질이라고 해도 수당을 가서 대나 생집이나 집이나 뭐 이런 잔재들이 토양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있는 것은 어차피 깊이 들어가서 이제 더 깊이 갈아야지. 갈아서 싹 빼내고 그걸 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내가 걸음이 없어서 참 의심스럽다. 이거 걸음 누구 저거 이제 농사짓기가 참, 응? 우리가 되면 제일 마지막에 금년에 착판을 하는데 복이 언제냐면 보통 8월 이제 복보다도 우리가 혹석이 뜨거운 것을 기준으로 하면 8월 10일